TMI입니다. 얼마 전 같이 식사한 구독자분이 스타벅스 쿠폰을 주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주시는 건 감사히 잘 받아 먹는답니다. 그걸로 스타벅스 겨울 메뉴 2개를 시켰는데요. 티라떼는 벤티 사이즈를 시켜도 되어서 벤티를 시켰답니다. 한국에선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걸 일본에선 프라페치노라고 하지요. 프라페치노는 예상대로 달달하고 맛있었고요. 티라떼가 살짝 독특하고 더 인상이 남는 맛이었습니다. 추울 때는 티라떼를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남자뇌와 여자뇌의 차이. 전 위인전 같은 걸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왔는데요. 보면 볼수록 저와 비교되어 아무 능력 없는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때문에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두리뭉실한 이야기 말고 확실하게 연구한 이야기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뇌와 여자 뇌는 뭐가 다를까요? 과학책에서 많이 다룰 것 같아서 오히려 제 쪽이 전문이 아닌데다가 재미가 없어서 망설였던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몇몇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소설이 대박이 났듯이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게 아닐까요?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론이 있습니다. 남자 뇌와 여자 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과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인 것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패턴, 여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패턴에 따라 각각 나누다 보니 남자들은 힘을 쓰고 감성이 무딘 경향이 있어서 왼쪽 뇌가 발달했던 사람이 많고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술이 도움이 되는 오른쪽 뇌가 발달했다고 하네요. 왼손잡이가 예술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잘 나와서 오른쪽 뇌가 전신의 왼쪽을 담당하는 것도 알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남자 뇌라고 불리는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과 여자 뇌라고 불리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테니 어떤 타입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역에서 나와서 오른쪽 보면 편의점 보이지?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타이야키 집에서 왼쪽,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공원이 보이는데 거기서 오른쪽, 거기를 보면 세탁소가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에서 오른쪽으로 100m 가서 왼쪽으로 200m 간 뒤에 왼쪽으로 다시 500m 들어가면 공원이 있고 그 오른쪽 세 번째 건물이 세탁소야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남남동 1.2km 지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숫자 감각보다 직감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있는 건물 등의 표식을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모든 정보가 기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른쪽 뇌는 그림이나 화상, 추상적인 것들을 저장하는 게 수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왼쪽 뇌는 그림들을 관장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기호화해야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른손잡이는 그림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냉장고 문을 열고 10초 동안에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기억나는 것을 적어주세요.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문을 열고 하나씩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기억한 것만 기록할 수 있지요.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문을 열고 화상을 여러 번 뇌에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화상을 되새기면서 뭔가 있었는지 천천히 다 적어버립니다. 그럼 오른쪽 뇌가 좋은 거 아니냐?
난 남자인데 오른쪽 뇌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자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남자 뇌라는 건 단순히 통계적으로 남자들에게 많이 발현되는 뇌의 발달 형태를 뜻할 뿐이지 그걸로 성별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여자가 남자 뇌를 가지든 남자가 여자 뇌를 가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뇌를 쓰고 싶다면 오른쪽 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기억했는데 군데군데 벌레 먹은 것처럼 구멍이 나게 되지요. 왼쪽 뇌 역시 훈련을 필요하지만 기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단점은 뇌에서 기호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글은 어느 쪽 뇌로 저장할까요? 정답은 왼쪽 뇌입니다. 즉,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한 글자이지요. 그럼 일본어나 한자는? 한자는 오른쪽 뇌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림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였죠. 때문에 옆 나라임에도 한자를 쓰는 일본이나 중국어는 한국인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언어입니다. 만약 둘 다 잘한다면 양쪽 뇌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자 세대의 한국인들이 참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를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만든 한국은 좋았던 걸까요? 왼쪽 뇌는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사회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세뇌가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원래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이 억지로 오른손잡이가 되고 이제 와서 잠드는 오른쪽 뇌를 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양손을 쓰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해왔던 것도 왼손으로 해보는 것이죠. 오른손이랑 왼손을 교차하는 게임들이 어릴 때 꽤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양쪽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자극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든 오른쪽 뇌를 깨우면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아직 미개발인 뇌 부위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지은이는 나사의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너무 뇌과학을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집대성해서 책을 썼는데요. 어떻게 나사 사람들이 뇌과학의 전문인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르파라고 하시나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국방연구계획국이라는 단체인데요. 1960년대였던가요?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에서 돈이 많은 경제인의 원조를 받아 만든 기관입니다. 다르파에서는 방위과학, 정보처리기술, 마이크로 시스템, 선진기술, 정보활용기술, 특수기술, 전술연구의 6가지 분야를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내주고 반도체를 억압했다는 내용이 또 연결되죠. 다르파 산하에 나사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뇌과학 기술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인간에겐 텔레파시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결론은 인간은 텔레파시가 있다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네요. 어떠한 인간도 텔레파시를 수신할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르파 산하 뇌과학기관에서는 군용 헬멧에 텔레파스 수신기를 개발해서 장착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쟁 영화를 보면 포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난무하는데 돌격 앞으로라는 구호에 일제히 뛰어가는 거 보시죠? 군대를 다녀오신 한국 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총소리 한 방으로 귀가 멍멍해지는데 누가 말하는 거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르파는 전쟁 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에게는 라디오파라는 전파를 뇌에서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고 그 생각에 따라 뇌파의 변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시들은 뇌파를 받아 문자화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멧 스카우트의 대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죠.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걸로 자동차 운전을 시키면 손도 필요 없지 않나요? 거기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파라는 것은 주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뇌파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뇌파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 엄청난 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자기 타입이라 돌진하고 싶어 하는 순간 그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뇌파를 이용하는 제어는 지금도 가능하나 상용화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번에도 쓸데없는 주제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네요. 주제는 남자네 여자네였으나 사실은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과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